예, 여러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포항에서 올라온 한동대학교 이재용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노트의 위대한 힘이라는 제목으로 사실 노트에 관련돼서 노트를 통해서 크게 성공하고 그다음에 자기 일생에 여러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그래가지고 자기 스스로 개척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다음에 그 노트의 힘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 노트 하면 다 생각나시죠? 학창 시절에 시험과 관련돼서 정말 지겹도록 봤던 노트 아닙니까?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은 그 친구는 참 신기한 친구인데 시험 보기 전날 노트를 이렇게 찢어가지고 휴지통에 버리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 이러면 어떡하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내 머릿속에 이걸 다 집어넣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가지고 아주 좀 재수없는 친구죠. 어쨌거나 노트랑 관련돼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노트는 그렇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열심히 외워야 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대상이었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노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탁월함에 이른 사람들의 얘기를 오늘 하려고 그러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이제 탁월함을 아레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것은 뭐냐면 사물이 갖고 있는 원래 그 성질을 그대로 도달한 상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필이다. 그럼 연필다운 연필이면 그게 탁월한 연필. 그러면 이제 뭐 내가 이제 교수다. 그러면은 교수다운 교수. 그래야지 탁월한 교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답다. 자기 답다. 이것을 탁월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요즘 얘기로 하면은 탁월함 그러면 영어로 엑설런스라고 그러잖아요. 엑설런스. 그럼 엑설런스라는 단어를 잘 생각해 보면 나눠서 쓸 수 있죠. X하고 그다음에 셀하고 그다음에 이엔스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X라는 건 뭔가를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 그리고 셀은 우리 이제 울타리 경계. 그래서 엑셀이라는 건 뭐냐면은 경계를 넘어선 거. 그리고 엔스라는 거는 그 경험을 이미 갖는다는 그런 형용사입니다. 아예 차원을 넘는 그런 거랑 다른 경기를 펼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엑설런트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엮어가겠습니다. 영국의 국립도서관 앞에 가면은 이런 남자가 하나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얼핏 보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보입니까? 헐크가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은 영국 사람들이 사랑하는 아이작 뉴턴이라는 과학자입니다. 제가 사실 이제 노트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아이작 뉴턴 때문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안식년을 미국으로 가서 거기서 우연히 이제 늘 책방을 갖다 늘 아침마다 들렀는데요. 그 책방에 제가 늘 가서 서는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가 어디냐면은 어떤 사람들의 전기, 바이오그래피가 있는 코너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제 눈길을 끌었던 여러 전기 중에 하나가 아이작 뉴턴의 전기였고 책 제목이 Never at Rest라는 거였어요. 그건 뭐냐면 절대로 쉬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정말 신기했던 거는 뉴턴이 태어나기 석 달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유복자예요, 유복자. 그리고 태어날 때는 애가 조산을 해가지고 8개월 만에 태어났는데 얼마나 작은지 맥주 피처 있죠? 거기에 쏙 애가 들어갈 정도로 작았어요. 지금 같으면은 이제 인큐베이터에 놓아야 되는데 그때는 살지 죽을지 몰라가지고 그냥 뒀어요. 그런데 이제 엄마는 남편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한 2마일 떨어진 곳에 어떤 목사님한테 바로 재혼을 해요. 그리고 뉴턴은 외할머니 집에 있는 거죠. 이쯤 되면 여러분들 이 아이가 굉장히 불쌍한 아이죠. 그죠? 불쌍한 아이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뉴턴이 천재다. 그리고 뭐 천재는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맨 처음에 그걸 읽으면서 가슴이 미어졌어요. 뉴턴이 이런 아이였구나.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뉴턴의 그 다음 얘기들을 읽게 됐습니다. 뉴턴은 그 의붓아버지 집에 가끔 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어린아이들이 이제 그 땡깡을 부리잖아요. 그러면은 외할머니가 참다 못해서 엄마 집에 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럼 뉴턴은 이제 엄마 집에 가가지고 주눅이 확 드는 거죠. 배다른 동생들이 막 활개를 치고. 그러니까 뉴턴이 가서 앉아있던, 숨어있던 방이 있는데 그것이 의붓아버지의 서재였어요.
거기는 아무도 안 오니까. 의붓 아버지도 책을 안 읽기 때문에 잘 안 오니까.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앉아 있는데요. 뉴턴 눈길을 끈 책들이 많았는데 제일 눈길을 끈 책이 뭐냐면은 쓰다 버린 노트. 그래가지고 뉴턴이 그 노트를 너무나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부탁을 하고 그 노트를 갖고 품에 안고 집으로 옵니다. 그리고 뉴턴은 그 노트에 제목을 다른 종이로 붙여가지고 잡기장이라고 이름을 붙이죠. 그때부터 뉴턴은 그 노트에다가 자기 생각들을 쓰기 시작을 해요. 이 잡기장이 계속 쌓여져 가고요. 뉴턴이 11살 됐을 때, 그 의붓 아버지가 또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뉴턴 어머니는 참 불행한 여인이죠. 그래가지고 다시 외갓집으로 옵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뉴턴은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원래 땅이 많았는데 그 땅이 다 유산으로 왔죠. 그리고 이 목사님이 마침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전 재산이 또 왔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땅 부자가 됐잖아요. 그러나 뉴턴한테 왔던 가장 큰 유산이 뭐냐면 그 의붓 아버지의 서재였어요. 그 서재에는 많은 책이 아니라 쓰다 버린 노트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 뉴턴은 그 쓰다 버린 노트를 계속 노트를 하면서 자기를 키워냈죠. 뉴턴이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잡기장으로 이렇게 굉장히 잘 성공하다가 뉴턴다워진 가장 결정적인 노트가 뭐냐면은 질문들이라는 노트였어요. 이 노트는 이제 어떻게 됐냐면 뉴턴이 자기가 갖고 있는 질문들을 하나하나 쓰는 거예요. 여기 앞에 보시면은 그 Questions of Philosophy 그러는 가서 of 그다음에 The First Matter 이렇게 이제 제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첫 제목이 뭐냐면은 최초의 물질은 무엇이냐에 관한 질문,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of atom 그렇게 돼가지고 원자란 무엇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뉴턴이 쭉 그 45개의 소제목을 붙이고 거기에다 자기 생각들을 씁니다. 사람들이 이제 보통 뉴턴이 이 비밀 노트 이전의 잡기장이나 이런 곳에 이런 질문을 했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사과는 떨어지는데 왜 하늘에 달은 안 떨어지냐, 그죠? 그런 위대한 질문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뉴턴의 비밀 노트를 제가 사실 여기 이제 화면에 나오는 이 뉴턴의 비밀 노트는 저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필사한 겁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거를 갖다 뉴턴의 비밀 노트를 실제로 찍어가지고 올리는 것보다 제가 한번 뉴턴의 그때 당시 심정을 좀 알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디지털로 이렇게 다 돼 있는데 그걸 갖다가 뉴턴의 원래 필체를 흉내내서 제가 이렇게 써봤습니다. 이걸 쓰면서 이제 뭘 느꼈냐면은 뉴턴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필사를 한다는 거가 굉장히 그 사람을 느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도구더라고요. 그래서 뉴턴이 이 비밀 노트를 쓰면서 정말 이제 점점 대단한 사람이 돼 갔는데요. 제일 중요했던 거는 뭐냐면 중력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격렬한 운동이라는 파트에서 거기에서 만유인력을 뉴턴이 기술하게 됩니다. 그 결과 뉴턴이 만들어낸 이론을 뉴턴이 이제 책으로 써내게 돼요. 그것이 프린키피아라는 것이고요. 엄청나게 두꺼운 베개로 쓸 만한 책인데요. 이 책을 뉴턴이 출판을 안 하고 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영국의 왕립 천문 대장이 헨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뉴턴한테 와서 이제 이 고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헨리가 야, 도대체 이 타원으로 도는 이 궤도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설명하냐. 그러고 나서 이제 사람들한테 물었는데 아무도 대답을 못했는데 뉴턴한테 물어보니까 내가 이거 오래전에 풀어놓은 문제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요. 여기 밑에 그림에 보면 뉴턴이 직접 스케치한 그 타원 궤도에 대한 자기가 방정식을 만들기 위해서 해놓은 그 스케치예요. 그래서 헨리는 이걸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갖다 출판할 것을 이렇게 격려를 하죠. 그래서 뉴턴은 이제 천문 대장이 격려까지 하니까 이 책을 냅니다. 이것이 뉴턴을 세계적인 학자로 등극시키는 위대한 작품이 된 거죠. 이 작품이 탄생하기까지 사실은 잡기장서부터 그죠? 질문들까지의 그 수많은 노트
사람들이 뉴턴을 이렇게 만든 것이죠. 뉴턴은 사실 노트광이었어요. 노트광이래가지고 그 뉴턴의 시종이 뉴턴을 관찰하고 이제 그 일을 얘기했어요. 선생님은 저녁을 차려놨는데도 드시지도 않는다. 생각에 잠겨 있다가 아침에 그 식은 거를 또 드셨다. 이거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요. 아주 유머스러운 건 뭐냐면 선생은 안 드셨다. 그리고 선생 집에 고양이가 날로 살이 쪘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그걸 다 먹어 치운 거죠. 사람이 아니었던 뉴턴이 저한테 사람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갑자기 퀘스천이 생겼어요. 뉴턴은 이렇게 불쌍한 아이였는데 인류사의 길이 남는 이러한 위대한 일을 했잖아요. 뉴턴이 천재였기 때문에 원래 이런 건지 아니면 뉴턴이 노트를 썼기 때문에 여기까지 간 건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얘기하니까 에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뉴턴 원래 천재인데 노트 쓰는 걸 좋아했던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다시 또 이제 오기가 발동해가지고 딴 사람을 조사를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마이클 패러데이입니다. 마이클 패러데이는 사실은 이제 집안이 너무 가난했어요. 친구들은 막 그 학교를 다닐 때 이 아이는 출판사에 가서 재본공이 됐어요. 한 13살인가 14살 때부터 계속 그 일을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거 재본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안에 내용을 스르륵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신사가 가져오는 그 내용이 자기가 보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다 이제 그 신사 거는 돈하고 무관하게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사가 이 어린 친구가 너무 기특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신사가 이제 패러데이한테 티켓 4장을 줬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와 있는 것 같은 이런 티켓, 이런 그 토크쇼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영국에서 이 케임브리지 대학의 험프리 데이비라는 그런 교수가 있었는데 그 교수의 강연이 인기가 있었어요. 화학과 교수인데 뭐 웃음가스 같은 거 확 먹고 막 그거 뱉으면서 막 웃으면서 막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다 모이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패러데이가 이제 티켓을 갖고 들어간 거죠. 그리고 4번의 강의를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패러데이는 굳게 결심합니다. 나는 이제 재본공 안 할 거야. 나 이제 딴 사람이 될 거야. 그게 20살의 결심이에요. 20살 재본공이 자기는 학교도 안 다녔는데 그러면서 그 험프리 데이비한테 그 4권의 그 자기가 쓴 거를 책으로 재본을 해서 4권을 딱 만들어가지고 험프리 데이비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교수님, 저는 가난한 재본공 패러데이입니다. 저는 학교를 안 다녔습니다. 그래서 산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빼기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교수님 강의를 듣고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기로 했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수는 없지만 교수님의 조수가 돼가지고 실험실 청소도 하고 그 유리관을 다 닦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험프리 데이비가 이제 뭐 그 대학에 그냥 얼마나 똑똑한 친구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너무 불쌍한데 자기의 강연을 이렇게 해준 걸 보고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를 받아들여요. 그 다음에 이제 18개월 동안 유럽 여행을 부인하고 가는데 대동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다니면서 뭐 온갖 수발을 들었겠죠. 그런데 험프리 데이비가 다니면서 만난 사람들은 기라성 같은 과학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실험실도 가서 보고 신세계가 열린 거죠. 그리고 나서 이 패러데이가 그때부터 이제 연구를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뭘까요? 학교를 안 다녔잖아요. 수학을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패러데이가 그때부터 뭘 하냐면 자기 손은 막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 장인의 손이잖아요. 그걸로 실험 장치를 일부러 자기가 다 만들어요. 만들고 나서 거기서 나타나는 현상을 다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글로 쓰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패러데이가 그걸 글로 쫙 씁니다. 글로 쓸 때 자기가 옛날에 했던 생각을 까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뒤지기 위해서 자기가 쓰는 글마다 번호를 매겨요. 1번, 2번, 3번. 그래가지고 패러데이가 40대 중반이 됐을 때는 그 번호가 16,000번까지 갔어요. 16,000. 마이클 패러데이가 했던 가장 위대한 업적이 뭐냐면은 전기와 자기에 관련된 그 실험 모든 걸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패러데이가 이제 했던 이 강연,
패러데이는 자기가 그 험프리 데이비 교수의 제자가 됐던 그 강연을 잊지 못해가지고 자기 같이 못 배운 친구들, 가난한 친구들을 위해서 크리스마스 저녁 때마다 크리스마스 강연회를 했어요. 자기가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이걸 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 그림은 패러데이의 그 크리스마스 강연입니다. 패러데이는 왕립학회 실험실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이제 자기 실험실을 만들어가지고 하고요. 그런데 패러데이가 이때 이상한 화학물질 같은 걸 너무 많이 마셨어요. 그래가지고 40대 중반에 기억상실증이 와요. 기억상실증. 그런데도 패러데이는 노트를 해요. 자기가 비록 기억이 안 나지만 뒤져보면 나오니까 번호를 매겨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5년 만에 극복을 해요. 뒤에도 계속 기억상실증이 찾아와요. 그렇지만 그걸 극복하면서 패러데이는 영국의 자랑스러운, 영국인들이 정말 사랑하는 과학자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20파운드 지폐에 얼굴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패러데이 얘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뉴턴은 그래도 대학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그렇다고 치지만 이 친구는 어때요? 학교도 못 다니고 그런데 자기의 모든 것을 갖다가 이렇게 알아낸 노트가 키워낸 사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